이번 시간에는 신동진 품종의 주요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진벼는 전국 재배 면적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재배가 많이 되었었고 지금도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 품종입니다. 진흥청에서 육성한 최고 품종들이 21개에서 지금은 11개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조정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쌀 수량이 570kg를 넘으면 품종에서 제외를 시켰는데요. 이 신동진벼는 쌀 수량이 596kg로 쌀 수량도 많고 또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았던 품종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신동진벼가 재배 면적이 줄어들었을까요? 또 정책적으로 신동진벼 품종의 재배를 권장하지 않고 있는데요. 신동진벼는 쌀 수량이 많으며 또한 밥맛도 좋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반응은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쌀 수량이 높아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품종에서 제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이 신동진벼는 전라도 지역에서 재배 면적이 많았었는데 입돌병 쪽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었었고 또 하나는 흰잎 입마른병에 상당히 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흰잎 입마른병이 한번 발생된 포장에서는 해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동진벼 재배 면적이 줄어들게 되는 이러한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밥맛과 관여하는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품종입니다. 신동진 품종은 밥맛도 좋고 수량도 높은 품종입니다. 그래서 밥맛과 연관된 요인을 볼 것 같으면 품종적인 것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재배 기술, 재배 시기, 지역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관여를 합니다. 이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니비의 채소 양분율의 법칙에 의해서 밥맛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되지만 품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동진벼는 출수기가 8월 14일입니다. 내가 재배할 때 출수기하고 틀리네 이렇게 반문하실 텐데요. 진흥청에서 실험한 모든 실험, 특히 신동진벼가 8월 14일이 출수기였던 이유는 5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양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라도 지역에서 이모작을 하기 위해서 6월 25일 날 이양을 하게 되면 출수기는 8월 28일입니다. 경상도 지역에서 만식 재배로서 7월 1일 날 이양하게 되면 출수기는 8월 27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양 시기에 따라 출수기도 이렇게 차이가 오지만 여기에서 출수기가 8월 14일이라고 하는 것은 5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8월 14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동진벼는 포기가 많이 벌질 않습니다. 포기가 12포기이며 벼 알수는 96개가 됩니다. 근데 이 신동진벼는 다른 품종과 달리 쌀알의 무게, 천립중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이 천립중이 27.7g이 나가게 됩니다. 일반적인 품종들의 천립중이 22g 내외인 거에 비하면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품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동진벼는 대는 굉장히 강합니다. 쌀알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활처럼 휘는 만곡, 도복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 신동진벼를 재배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다른 품종과 달리 상자당 파종량을 10 내지 20% 더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쌀알의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종되는 개수가 적기 때문에 10% 내지 20%를 늘려서 파종을 해줘야만 됩니다. 대가 튼튼하지만 도복의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 낙수를 철저히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품종과 달리 이 신동진벼는 매트라고 하는 뿌리가 잘 뻗지를 않습니다.
어린묘 이양을 할 적에는 매트 형성을 위해서 14일 내지 15일 정도는 육묘를 해줘야만 됩니다. 다른 품종보다 2, 3일 정도 더 뿌리가 내릴 수 있는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수발화율은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적기 수확을 해줘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이 신동진묘는 신입 입마름병과 도열병에 상당히 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낙수 시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느 시기에 중간낙수를 하십니까? 보통 이양하고 30일에서 35일의 일반적인 품종들은 중간낙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신동진묘를 재배했을 때 중간낙수는 이양 시기에 따라서 틀려지게 됩니다. 보통기 재배에서 이양 시기는 이양하고 30일에서 35일 사이부터 중간 낙수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벼는 유효분열 종직이라고 해서 이삭수와 포기수가 같아지는 시기가 이양하고 2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품종들은 이양하고 30일에서 35일 사이에 중간 낙수를 해줘야 됩니다. 반면에 신동진묘의 중간 낙수는 이양 시기에 따라서 틀려지게 됩니다. 5월 10일 날 이양했을 적에는 이양하고 36일에 중간 낙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5월 30일 날 이양했을 적에는 이양하고 30일 중간 낙수를 해줘야 됩니다. 이모작 지대에서 6월 20일 날 이양을 했을 적에는 이양하고 24일 만에 중간 낙수를 해줘야 됩니다. 이양 시기가 빠를수록 중간 낙수 기간은 늘어나고 이양 시간 늦어질수록 중간 낙수 시기는 빨라집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대에 결혼한 사람들은 아이를 일찍 갖겠습니까? 늦게 갖겠습니까? 20대에 결혼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자기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아이를 늦게 갖습니다. 반면에 40대에 결혼한 사람들은 아이를 일찍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벼도 이양 시기를 일찍 했을 적에는 중간 낙수 기간이 길은 반면에 늦게 이양한 논에서는 중간 낙수를 빨리 해야만 됩니다. 중간 낙수 기간은 보통 며칠 정도로 하시나요? 중간 낙수는 보통 7 내지 10일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질답 같은 경우에는 5 내지 7일, 그 다음에 숙답화된 논에서는 10일 이상 해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논바닥이 갈라질 정도로 논을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 낙수는 농민들이 꼭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 낙수를 실시해야 도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헛새끼치기가 멈추고 과범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고병 등 이런 병해충의 발생이 적어지게 되고 뿌리가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땅속으로 깊게 내려가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지난 다음부터는 뿌리 쪽에 대한 발달은 거의 없게 됩니다. 다 위쪽으로만 생장이 되기 때문에 중간 낙수 기간을 통해서 뿌리가 활력을 찾고 산소 공급을 받으면서 튼튼해지면서 땅속 깊이 내려가서 도복의 안전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중간 낙수는 꼭 적기에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 낙수는 논바닥이 갈라질 정도로 강하게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간 낙수를 했을 때 뿌리와 지상부의 비율을 볼 것 같으면 이양 당시에 지상부의 비율이 65%인 반면에 뿌리의 비율은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낙수가 끝나고 나서는 더 이상 뿌리 쪽에 신장이 되지 않고 위쪽으로만 생장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수확할 때는 지상부와 뿌리의 비율이 93대 7%로서 뿌리 쪽의 발육은 중간낙수 기간을 지난 다음부터는 거의 생장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낙수를 철저하게 적기에 실시해서 뿌리의 생장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동진묘의 이삭거름을 어느 시기에 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 날 이양했을 때의 출수기는 8월 7일입니다. 이때가 출수 전 26일부터 19일 사이가 되겠고요. 6월 1일 날 이양했을 때는 8월 15일, 6월 20일 날 이양했을 때는 8월 22일 날 출수가 됩니다. 이 신동진묘의 이삭거름을 어느 시기에 줘야 되냐면 5월 10일 날 이양했을 때 이삭거름 주는 시기는 이양하고 68일에서 70일 요 사이가 되겠고요. 6월 1일 날 이양했을 적에는 54일에서 56일, 6월 20일 날 이양했을 때는 42에서 44일의 이삭거름을 줘야 됩니다. 일반적인 품종들은 벼가 출수하기 전에 24일이나 5일 전에 주게 되지만 이 신동진묘는 도복에 약하기 때문에 벼가 출수하기 15일 전에 줘야 도복의 안전성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수전기간이 7일입니다. 벼는 출수시라고 하면 벼 이삭이 10 내지 20% 나온 시기부터 출수 전은 8, 90% 나왔을 때를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출수 10%에서 20% 나와서 8, 90% 나오는 출수 전까지 기간을 수전기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전기간이 신동진묘는 7일로서 다른 품종에 비해서 길습니다. 대부분의 품종들은 수전기간이 4일, 5일 되는 품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해에 비가 많이 오고 온도가 낮은 조건, 이 수전기간이 길게 되면 병에 노출되는 기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세균 벼알마름병이 문제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이 신동진묘는 다른 품종에 비해서 이 수전기간이 길은 품종입니다. 키는 80cm로서 크진 않지만 벼알이 무겁기 때문에 활처럼 휘는 만곡도복의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복에 그렇게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동진묘를 재배할 때 다른 품종에 비해서 본답 생육기간이 120일로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모작지대에서 재배를 하더라도 본답 생육기간이 짧기 때문에 적응성이 좋은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당 수수는 12개, 벼알수는 96개가 되겠습니다. 등수 비율은 94%로서 동진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었습니다. 천리중은 정조 천리중이 33.2g, 현미천리중이 27.7g인 중대립종 품종입니다. 재현율은 85.1%로서 동지나 개화에 비해서 2% 이상 높은 경향이었습니다. 도종률이 77.9%로서 동지나 개화에 비해서 높은 품종입니다. 반면에 백미 완접림률은 91.4%로서 동지나 개화에 비해서 3% 정도 낮은 품종입니다. 신동진묘의 단점이 도열병에 상당히 약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잎도열병 반모짜리 검정에서 보면 11개 지점에서 실험을 했었는데 도열병에 강하다고 표시한 지역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중이라고 표시한 데가 8군데, 약하다고 표시한 데가 3군데로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신동진묘는 도열병에 상당히 약한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동진묘를 재배할 적에는
반드시 도열병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품종이든지 충에 강한 품종들은 많지 않습니다. 벼멸구, 애멸구, 물바구미 보면 신동진뿐만 아니라 다른 품종들도 충에는 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벼멸구에 강한 품종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친농이나 친들 품종이 있고, 재작년에 전국적으로 벼멸구에 문제가 대두된 이후로 신들 쪽에 대한 재배 면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신동진벼는 벼멸구에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품종들이 이렇게 벼멸구나 충에 대한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신동진벼는 흰잎 잎마른병이 강하다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벼는 흰잎 잎마른병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K1, 2, 3에 대한 네이스의 저항성은 강하지만 새로운 네이스인 K3A에 대해서는 상당히 취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진벼를 재배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도열병과 흰잎 잎마른병 방제에 역점을 둬야 됩니다. 오갈병이나 검은줄무늬 오갈병, 벼멸구에 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애멸구에서 발생되는 줄무늬 잎마른병은 중강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흰잎 잎마른병이 발생되면 왜 문제가 되냐면 천립중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흰잎 잎마른병이 벼잎 전체에서 지엽이라고 하는 최고 마지막에 나온 엽과 두 번째 나온, 즉 이상 밑에 나온 신초, 첫 번째와 두 번째 엽에서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 엽이 가정으로 치면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지엽이나 이엽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등숙 비율 천립 중에 문제를 가져와서 수량 감수율이 15%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 흰잎 잎마른병은 세균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바람이나 태풍에 의해서 상처가 생겼을 때 그 상처를 통해서 균이 들어갔는데 그 균이 토양에서 월동을 해서 한번 발생된 포장에서는 해마다 발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이 신동진벼가 상당히 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흰잎 잎마른병 K3A의 저항성 품종인 참동진 품종이 육성이 되었습니다. 참동진 품종은 흰잎 잎마른병에 상당히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신동진벼를 재배할 때 충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유화명충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품종들은 1화기와 2화기를 거치면서 3 내지 4 정도까지 피해를 보는 반면에 이 신동진벼는 2화기 때 피해율이 11.2%까지 나옵니다. 전라도 지역에서 이 신동진벼를 재배할 때 도열병, 흰잎 잎마른병, 그 다음에 유화명충에 대해서 방제를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흰잎 잎마른병이 발생이 많은 포장에서는 수량이 30%까지 감수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흰잎 잎마른병은 농수로의 잡초 쪽에서 병원균이 오염이 됩니다. 나도겨풀, 줄풀, 겨풀이 있게 되면 여기에서 균이 발생이 돼서 논으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흰잎 잎마른병 방제를 위해서 꼭 실천해야 될 내용은 반드시 깨끗한 지하수 등을 사용해서 방제를 해주셔야만 됩니다. 전라도 지역 김제와 부안과 군산에서 농수의 물을 검사를 해봤더니 박테리오파스라는 흰잎 잎마른병을 매게 하는 균이 농수로에 이렇게 많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농수로의 물을 사용해서 방제를 하지 마시고 지하수 등 깨끗한 물로 방제를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흰잎 잎마른병은 태풍이나 바람에 의한
상처를 받았을 때 약재를 처리하기도 하지만 벼 출수할 때 약재를 쳐서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약재들은 휘파람, 달인, 논카바, 공중전, 벼천황, 골드, 신호탄 이러한 약재들이 있습니다. 어떤 약재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약재를 보게 되면 항이라고 쓴 항목을 볼 겁니다. 항은 항공방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들판, 헬리건, 쉘드론, 올크린, 논브라, 논사랑 등 다양한 약재가 있기 때문에 이 약재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입 입마름병 발생된 포장에서는 해마다 같은 포장에서 균이 검출이 되기 때문에 저항성 품종으로 바꿔주셔야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동진 등 저항성 있는 품종을 재배를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신동진벼를 재배할 때 잎돌병과 신입 입마름병, 유화명충 방제에 역점을 두시고 방제를 해주셔야만 됩니다. 신동진벼 대체 품종으로서 참동진을 육성을 했는데 이 참동진은 신동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유전적으로 95.6%로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아직도 신동진벼가 재배 면적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진벼를 재배하시는 분들은 참동진벼가 신동진에 비해서는 수량이나 밥맛적인 측면에서 좀 떨어진다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참동진벼의 재배 면적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육성돼서 20헥타 했던 재배 면적이 23년도에는 6,993헥타로서 한 350배 정도 이 참동진벼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 신동진벼 재배할 때 특성 및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